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서울 지역으로 응시해서 국어 임용고시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송원 김준 선생님과 항상 공부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격자 노하우 영상도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하고 또 특별한 합격 노하우 같은 것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제가 어떻게 송원 김준 선생님을 믿고 나아갔는지 그러한 방향과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 후에 4년 동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자수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최종에서 탈락한 후에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서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송원 김준 선생님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양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문법, 문학, 국교론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영역별로 공부법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왜 송원 김준 선생님을 선택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친구가 추천을 해주어서 처음에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사실 선생님들 카페에 제가 합격수기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합격수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에 초수업 때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편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남들이 본다는 책을 무작정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밑줄 긋고 손으로 필기하고 외우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송원 김준 선생님의 모의고사반 직강을 가게 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헛 공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과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문제와 지문과 조건, 보기 등을 독해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결국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고 다음 해부터 선생님들을 완전히 믿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부터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눈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 안에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요. 눈을 기르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선택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으로는 지양해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지양해야 할 것은 맹목적인 공부입니다. 무작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머리에 잘 남지 않아요. 재미도 없고 나에게 의미도 없는 그런 무작정 하는 공부는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을 지향해야 할까요? 선생님들께서 항상 OT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그 사고 과정을 보여주세요. 문제를 보는 방법, 내용을 이해하는 방법, 형상화하는 방법, 의미망을 짜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으로 체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향해야 할 것은 의미 있는 공부, 체계적으로 목차를 짜서 이제 체계적으로 나만의 의미망으로 만드는 공부, 또 스토리텔링 식으로 엮어가면서 하는 공부, 이러한 공부 방법들이 지향해야 할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법은 2차 준비를 할 때도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하는데요. 사실 2차 시험은 면접과 수업 실연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은 내용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송원 선생님
강의인 국어교육론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국어교육론 화법 독서 작문 세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가장 막막했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엔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졌고 양도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은 선생님을 믿고 그냥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듣고 복습하면서 공부를 해 나갔고요. 사실 수업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복습을 하거나 스스로 책을 읽을 때도 단순히 줄을 그으면서 문자를 해독하는 수준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이 글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지?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왜 이것을 해야 하지? 항상 질문을 하면서 읽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개론서도 보셔야 하긴 하지만 개론서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던 편이라서 교육과정의 교과서를 굉장히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그 해설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그 내용들이 교과서에는 어떤 지문과 학습활동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또 확인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교재에 메모도 해보고 내 삶에서 어떤 것들과 연관이 될 수 있는지도 한번 메모를 해보고 그런 식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와 마지막 모의고사 반 수강을 하면서 그것들을 실전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워나가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은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이제 문학사 수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큰 맥락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문학사를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시면서 기억이 안 나면 꺼내보고 또 잊어버리면 그 전과 후의 내용을 같이 연결해 가면서 문학사는 항상 기본으로 가지고 가셔야 하고요.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말뚝 작품이라고 해서 중요한 작가의 작품들, 기출문제에 나왔던 작품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작품들을 스스로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문학을 가장 어려워했기도 하고 잘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작년에는 문학 분석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문학 부분을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작품의 원문을 읽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문법 영역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법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체계를 잡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법인 것 같습니다. 기본 틀이 잡히지 않으면 모래알이 흩어지듯이 문법의 다양한 지식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담화론과 같이 각 영역들의 내용들을 목차를 세워서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것들을 다 하지는 못했었고요. 다른 영역들을 공부한 것처럼 문법도 처음에 강의를 듣고 복습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다가 점점 목차를 세우는 것들을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차를 세우는 연습을 항상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목차는 항상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고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나가고 이 과정들을 하면서 목차는 항상 유동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목차를 짜보고 수정해보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실 예문을 보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 지식들, 예를 들어서 뭐 형태소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는 사실 잘 나오지 않거든요. 예문을 보고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는가? 문장 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가? 이런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문법도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예문을 중심으로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지, 또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풀 때도 저는 기출문제는 항상 깨끗하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 노트에 그때그때 문제를 간단하게 구조화시켜서 생각나는 것들,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서 풀어놓고 다음에 다시 볼 때는 문제에 있는 예문만을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를 보는 눈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개념들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가?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문법 직강을 다닐 때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스터디를 조직하시거나 아니면 직강을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질문을 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세 영역들을 공부를 하면서 기출문제도 정말 중요하고 개론서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는 바로 풀리기도 하고 어떤 문제는 잘 풀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이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자료도 다 정리해서 주고 정답을 딱 말해주고 이런 것들을 바라지 마시고 선생님들께서 항상 질문하는 내용들을 스스로도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과거에는 이게 답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생각이 또 바뀌게 돼요. 나의 배경 지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렇게 유동적으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하는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지만 영상으로 하려니 막상 생각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송원 김준 선생님 카페에 학백수기로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하고 내 마음을 잘 돌보면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쌓아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